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정영입니다. 잘들 지내고 계셨죠? 지금 시점이 뭐 공기업은 아니지만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반기 시즌이 이제 거의 다 클로징 되는 그런 시점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뭐 싱숭생숭 하실 수도 있고요. 다양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좀 처해져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느슨해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때 우리가 한번 또 고삐를 싹 끌어당겨줘야죠. 그런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하고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좀 뵙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한번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. 먼저 이번 상반기 때 다 떨어지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그 멘탈이 가장 많이 좀 붕괴가 많이 됐을 거예요. 그래서 날도 슬슬 더워지면서 야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지실 거고 또 하반기까지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조금 하루하루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 이 카테고리에 속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저는 좀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쪽에 있어서의 강점을 뭐 강점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는 게 좀 그렇다면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, 지식 등 여러분들이 준비한 사항이 많은 것인가 아니면 중간 정도인가 아니면 너무 없다는 것인가 여기에 먼저 좀 초점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보고 뭐 자기소개서 첨삭 받고 면접 뭐 컨설팅 받고 그러면 전혀 준비가 안 된 분이 뿅 하고 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.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나의 경쟁력 지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떨어지신 이유를 명확히 밝히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그럼 과연 괜찮은 것인가,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,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것이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거는 자기소개서겠죠. 자기소개서에서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글을 정말 못 쓴다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요.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과연 경쟁력 있는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썼느냐라는 부분인 거죠. 특히 이 직무를 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 중에 A라고 하는 친구는 단순히 어떤 동아리 활동, 학회 활동, B라는 친구는 뭐 회사에서의 어떤 인턴 경험, 뭐 C라는 친구는 그에 플러스 실제 근무 경력이 있다고 한다면 C라는 친구가 서류에서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저는 글을 얼마만큼 잘 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경쟁력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느냐의 차원. 그래서 경쟁력 있는 소재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합격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. 없는 분들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될 확률이 낮다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. 많이 쓰라고 하는 게 뭐 자연스럽게 글쓰기 기술도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지원의 횟수, 이 모수를 확대하면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그렇게 자기소개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소재를 좀 점검하시고요. 두 번째, 진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제 상반기 때 합격했던 친구들을 이제 상대로 인터뷰를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냐, 라는 뭐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냐, 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. 일단 뭐 제가 알려드렸던 8가지 뭐 룰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시는 룰들이 거의 비슷해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겁을 먹지 않고 써내려 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경험 정리가 좀 될 거고요. 그렇게 정리된 경험을 바탕으로 A기업, B기업, C기업 모두 다 똑같은 형태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.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물어볼 거거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선 내가 끈기를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구나, 여기에선 내가 팀워크를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모디파잉이 좀 될 거예요.
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써보시고요. 처음 써보시는 게 힘든 분들은 제가 성장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보십시오. 항목당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원 동기랑 입사 퍼보니까 그 항목당 한 10개씩만 좀 보시고 소재를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힐 거고요. 그 다음부터 써 내려가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하반기 준비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채용이 있어서 이제 면접 카테고리를 제가 한번 소화했고요. 이제 면접이 아닌 자기소개서 카테고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만약에 힘드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어떤 방법의 툴 이런 거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여러분들 인적성이나 필기에서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. 이거는 답 없습니다. 절대량의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빨리 이걸 혼자서 미련하게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자격증 시험 공부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에 대한 문제 습득 능력을 빨리 기르십시오. 각 문제마다 이렇게 푸는 스킬들이 있잖아요. 그걸 빨리 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걸 계속적으로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적용해서 답을 맞추는 과정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서는 좀 합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적성이나 필기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에 자기소개서의 비중을 한 3으로 둔다면 나머지 7의 비중은 인적성이나 필기에 두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많이 푸는 분 앞에 장사 없을 것 같고요. 단순히 어떤 양치기로 승부하지 마시고요.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는 또 틀릴 거예요.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만큼 교과적으로 풀어내느냐의 싸움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한다라고 꼭 생각해 주셔서 이번 방학 때 카테고리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은 이제 면접이 될 것 같아요. 면접은 아마 지금 이 시즌에서도 이제 최종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공기업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답변 구조 있죠.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상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거의 비슷비슷한 질문이라 100개를 넘지 않습니다. 면접 질문 100개. 제가 아직 100개는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하반기 때 조금씩 더 보완해드리면서 100개를 좀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저의 시각뿐만 아니라 또 저처럼 모든 문제를 다 다뤄주진 않지만 비슷비슷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. 그런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건 난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. 제가 상학 면접까지 하면 100개 정도가 되겠군요. 제가 그럼 100제를 다시 한번 좀 심플하게 정리해서요. 여러분들한테 답변도 드리고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뭐냐면 하나하나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의 질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성장 과정이 어떻게 돼요?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본인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뭘까요?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이거든요.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대답 솔루션으로 빼야 되는데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그 의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심플합니다.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건 뭐 물어보는 거다 이런 트레이닝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은 하나 좀 만들어서 바로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면접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답변이 뭐 되게 틀렸다 이런 건 없어요.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한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소재라 그랬잖아요. 근데 면접 때는 이 소재가 조금 덜해도 괜찮아요. 여러분들이 그런 소재를 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상까지 온 거니까 대신에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첫 번째, 여러분들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는 점과 두 번째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 모른다고 하는 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냈을 때 과연 내가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솔직한 오픈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감을 아직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초급이신 분, 중급이신 분, 고급이신 분이 이런 영상을 보실 것 같지는 않고요. 고급이신 분은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렇게 해서 초급과 중급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취업 스피치라는 채널이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있어서 뭔가 좀 쪽집게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들을 좀 명쾌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,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찾고 나아갈 수 있게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합격하신 분들은 많이 축하를 드리고요. 떨어지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.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합격하면 이런 얘기 꼭 할 겁니다. 어떤 얘기냐면 꾸준히 하시다 보면 본인과 맞는 기업을 찾게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으면 웃기고 있다, 지가 합격했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지 라는 막 다양한 감정들이 끌어오르실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겁니다. 네. 아무튼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. 너무 깊이 방황하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.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팩트는 무엇이냐? 하반기가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6월 이제 금방 갑니다. 7월 여름이죠. 8월 말부터 하반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40여일 조금 더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마음 좀 다잡으시고요. 하반기 때 더욱더 정진해서 상반기 때보다 또 많은 규모를 뽑을 테니까 저와 함께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이렇게 대면으로도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강의 자료로 이렇게 핸드폰 화면으로도 인사드리면서 더욱더 발전하는 취업 스피치, 도움드릴 수 있는 취업 스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문의사항 되게 많이 요청하시는데 그 내용 보면 밑에 제가 그 하단에 카카오톡 제 아이디 적어놨어요. PowerAJ2081 거기로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됩니다. 막판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취업 합격을 응원하며 저 또한 남은 하반기 동안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또 한번 달려봅시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